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대학교 2023학년 새롭게 바뀐 유학종, 그 전에 우리가 2022학년도 새롭게 바뀐 건국대,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외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렸고, 지금 서울대학교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걸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하고 또 이렇게 번갈아 한번 보시면 우리가 2023학년도 지금 고2, 이제 고1, 중3, 중2가 대학가 고교학생부 체제 안에서 어떤 식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와는 다른 점인가? 그러면 이걸 정확히 알면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낼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계부를 준비시키시면 되겠고,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 서식을 만들 때 이 기준에 맞게 맞출 수 있게 그것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갖고 준비하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서울대학교는 그 지금 면접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요. 자, 보이십니까? 예, 볼게요. 중합평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게 그 전까지는 학업의 소양, 학업 태도, 그다음에 우리가 학업, 능력, 이렇게 약간 그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학업 능력 안에 지금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는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능력과 자기소개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이면 자기소개서는 없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학업 능력이라는 게 다른 대학의 학업 역량에서 서울대학교는 지금 진로 역량과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엄격히 치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학업 역량 부분이 되겠다. 뭐 그건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어휘나 단어의 활용은 다른 거니까 학습 태도는 진로 역량.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게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키다. 자기 주도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중1 때부터, 중2 때부터 늦은 학생들은 그리고 조금 중3 때부터는 길러야 된다.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 고1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본인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이것이 다른 대학의 진로 역량, 부분 연관성, 위계성.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공동체 역량이라는 부분, 학업의 소양으로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지금 벌써 서울대학교 4강 기제죠. 그래서 지금 앞강부터 좀 보시어 하나씩 그 순차적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학업 능력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 성취도 점수죠. 교과학월 학습 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학업 관련 교내 수상과 창의적 체험 활동,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사가 되겠다, 뭐 어떤 학과에 가서 경영이 되겠다 그러면 본인이 그 앞으로는 알아가는 진로 역량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내가 어떤 경영이 될 것이냐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업 속에서 일반 선택 과목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들으면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이 결국은 기존의 전공 적합성처럼 본인이 그 찾아가는 세미나 수업을 하고 본인이 보고서를 리포트를 쓰고 본인이 토론을 주관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 찾아가는 건데 내가 일반적으로 교과 상황 속에서는 물리를 들었지만 일반 선택에서는 내가 뉴로사이언스를 듣고 싶다. 뉴로사이언스가 우리 학교에 없다. 과목이 그러면은 과목 없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찾아가야 돼요. 그것을 전문가를 만나던 지식을 싹 독서를 하던 거점형 그 공유 대학 형태의 고등학교를 가던 그거를 온라인에서 듣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동아리 활동과 탐구 활동 안에 들어가고 내가 뭘 알아야지 동아리도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 동아리에서 발제도 할 수 있고 내가 뭘 알아야지 그것고 타인을 도울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도 내가 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탐구를 더해서 하는 탐구심, 알아가는 과정들을 깊이 있게 이제는 깊이 있게 알아가서 보고서를 옛날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그 깊이 있게 알아간 탐구심이 뭐냐, 그 소논문,
결과만 보였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더 과정이야. 소논문 없어도 돼. 어떻게 깊이 있게 알아갔냐를 자기소개서도 없어. 하면 이걸 내가 행동을 다 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일일이 다 의미가 정립되게 세특사항에서 보여줘야 돼. 그러면 교과목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가 중요하겠지. 이런 과정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기소개서의 학업 관련 내용. 이제 이렇게 학업 능력인데 자기소개서는 뭐 이제 없어지니까 학업 태도. 학생부, 교과활동 발당사항 수업 참여 태도 및 심화 과목 선택 노력.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선택을 진로 선택 과목 했으면 심화 과목을 또 하고 더구나 지금 심화 과목이 아직은 진로 선택 과목 다음에 심화 과목으로 가는 과정인데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편하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심화 과목이 아직 사실은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거든요. 심화 과목은 조금 더 대학교 뭐 전공 과목에서 뭐 2학년 정도 되는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난이도의 그런 내용들의 과목들이 오는데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옛날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던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미용이면 미용 문화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 이렇게 이미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마이스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는 심화 선택 과목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전공을 공부를 했는데 그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처음 들어갔을 때 뭐 한 학부 과정에서 한 뭐 1학년 뭐 2학년 배우는 그 아이들의 것이 심화 선택과 문화 콘텐츠와 뭐 기획, 뭐 숙제 기획 뭐 이렇게 온다는 거야. 완전히 대학 과목이거든. 근데 지금은 아마 아직까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의 어떤 그 고교학점제에서 운영이 잘 되면 이런 게 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더 잘 되어 있는 학교는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거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박이 터지겠지. 예.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나는 A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학교는 없어. B 고등학교에 가서 학점을 들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거점형을.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자사고 특목고가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민사고 같은. 이 학교들의 노하우는 분명히 노하우라는 건요. 억지로 내가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1, 2년 안에 그 노하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따를 수 있는 아이의 자질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 서울대도 가고 연대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부는 잘 해야겠지만 그러면 바뀌었어. 근데 이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아마 다 갖추지 못할 거야. 그럼 빨리 우리 아이를 그런 능력을 갖추게 빨리 교육을 시켜서 들어갔을 때 빨리 얘가 치고 나올 수 있게. 이게 전략인 거죠. 마치 입학사정관 이제 처음에 우왕좌왕하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말기에 작년에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말기에 우왕좌왕했던 것들은 아직 대학에서 변화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내놓지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는 변해가는데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카테고리 안에서 그 평가를 하는데 이미 본인들은 변하고 있어 조금씩. 근데 이걸 아직 확실하게 내놓지 않았단 말이야. 오래 내놓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하겠다 변화를.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이건 없었던 거고. 입학사항제 초기 때는 사람들이 몰라서 우왕좌왕을 지금 보면 고교학점제 초기 때 지금 고1, 중3 이게 제가 16년 전에 경험했던 입학사항과 초기 때하고 매우 비슷한 물론 그 내용과 본질과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 상황만큼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벌어져요. 이때 잘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학업에 대한 노력, 자기소개 학습 태도, 수업 참여도, 학업의 소양은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및 자율활동에서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배려심 등 학업 외 교내 수상,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출결사항 그렇습니다. 여긴 읽지 않아도 과정에서 그게 학생의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 대해 평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의 과목 선택 내용,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교 활동 참여 노력. 그러니까는 이게 현재 지금 입학 그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권에서 선도대학이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의정부 쪽 학생들 지도하고
이렇게 지금 거기서도 의정부에서도 분원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상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경기권에서 그렇게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명분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아직은 조금 형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되는 건데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결과로서 말을 하면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이 이게 돼 있으니까 서울대를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통계가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못지않게 서울대를 보냈죠. 근데 그 일반고의 면면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더 치열한 경쟁을 할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사항, 교내 수상,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막 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가 우리가 원래 입학사항관제 시절에도 1대3 면접, 2대3 면접 그래서 면접관 3명에 1명 혹은 2명 지금은 이제 3대1이 많죠. 면접관 3명에 1명 입학사항을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단계 평가에서는 전인 입학사항관 2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1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고나 이 생계부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일반 이런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보다 붙기 위해서는 더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지. 그러니까 더 이 수준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서울대학교는 다 학업 능력에서 교과 발달상 다 1등급들이 온단 말이야, 서울대학교는. 그러니까 나도 1등급이야. 쟤도 1등급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1등급인데 떨어졌어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아니라 1등급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후 각 모집 단위의 교수들로 구성된 위촉 입학사항관들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향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 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카테고리에서 뭐 이건 아주 특수 부류의 텔레비전에서만 나온 얘기지만 내가 이거를 무슨 하지도 않고 어디 뭐 누구 아는 교수한테 부탁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조금 좀 글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몰라서 너무 이걸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내가 프로젝트도 하고 내가 다 해서 이제는 그렇게 인맥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우리 학생들도 인맥이 내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되니까 내가 내 제자를 내가 안 되는 방향으로 내가 몰아붙이는 선생은 없잖아요, 세상에. 다 시키는 거야. 그걸 애가 할 수 있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해서 나온 그 결과를 갖고 넣는 거야. 그렇게 해도 지금 되기 힘든 세상인데 세상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TV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그거를 뭐 아는 교수한테 부탁해서 그거는 말도 안, 이건 너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는 거지. 본인이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준비 단계, 전임 입학사항과 평가,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조정. 그래서 위쪽 입학사항과 평가, 최종 평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면접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학년 유학종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때 그것도 불과 며칠 전이에요.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 문제에 대한 물론 면접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1차에 대한 서류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 얘기는 없었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면접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미 면접도 다 실제 MMI 의대 면접, 교대, 사대, 심화 면접 다 제가 그 지금 제시문까지 제가 다 읽고 제가 푸는 과정까지 찍어서 이미 작년, 재작년에 다 올렸는데 다시 한번 또 변한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된 면접과 여러분들이 낸 그 생활기록부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낸 그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경험하고 세미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던 고교학점제 시제에서의 배웠던 경험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면접 문항에 잘 여러분들 것을 보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서류 기반은 제출 서류 기반 바탕 기본적인 학업 수양 확인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수시 모집 지역 균형 특별 전형 1 정시 모집 기회 균형 특별 전형 3에서는 정시에서도 서류가 들어간다. 생활기록부가 앞으로 이것은 더 앞으로 한 뭐 30년 40년 되면은 아마 이것이 무너질 것이고 수능 자체도 그냥 프랑스의 바칼로니아 같은 그런 서술형 수능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니아를 논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의 바칼로니아는 논술이 엄격히 말하면 논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논술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질문에 관한 명제가 주어지면 쭉 그거에 대해 자기 생각을 쓰고 자기 해결책을 쓰고 자기 경험에서 느낀 것들에 대한 답안을 찾아서 쓰고 하는 거지 자기 공부한 데서 그거를 뭐 논술처럼 제시문이 나오고 이 제시문의 카테고리를 따라가야 되고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은 뻔한 거에 자기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시문 활용은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 수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됩니다. 자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해서 대학 보내면 또 올라오면 그 다음에 또 중학교 3학년이 고1이 되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하는 거를 다 이제 설명했어도 다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중3이나 고1 학부모님들을 또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매번 저는 이게 플러스가 돼서 가야 되는데 다시 끝나면 마이너스, 다시 끝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저는 했던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이미 이거는 16년 동안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하지만 지금 새롭게 초등학교, 중학생 이제는 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접점이 더 저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서류에서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 전형, 지균 이렇게 나눠져요. 지균이 일반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교과 전형 같은 거예요. 그거는 또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려야 지균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균형 특별전형 1의 면접 대상자와 정시 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 3의 지원자 모두 서류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수양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고 면접 시간은 10분 내에. 하지만 M&I 면접 같은 경우는 50분이죠. 의대 면접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수양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대기실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몇 번 나오세요. 그럼 나와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MMI 면접은 5개의 방을 돌면서 각자 그 의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공 소양 내용들을 봐요. 그것이 그렇게 뭐 바이오로지나 케미컬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상황 면접, 출연 면접, 또 어떤 도덕심에 대한 문제, 논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면접에서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밖에는 대학에서는 하는 말이 없죠.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면 다양한 경험이 쌓여져야 하는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런 교육 환경에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헤게모니가 그래서 고교학점 때도 지금 이렇게 지금 현실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했는데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이런 체제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 활용 방법은 우리가 제시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15분 내에 답변 준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30분 또는 45분 전에 이게 딱 제시문이 주어지면 15분 동안 내가 딱 그 제시문에 관련된 관점에서의 그 면접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겁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이 확인돼서 딱 그 준비실에 들어가면 딱 거기서 시험 보기 30분 전 딱 이렇게 그 제시문이 나와요. 그거를 좀 이렇게 답변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뭐 15분에서 10분 정도 내가 이제 어떤 거가 문제를 해겠다 어떤 답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 이들을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이게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사고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서 얻어지는 사고와 확장성을 갖고 실제 진로 역량, 기존까지는 작년까지는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얻어지는 종합적인 사고. 이게 중요하죠.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굉장히 그 면접 분위기가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니까 와 이건 진짜 이렇게 옛날에 그것도 있었죠. 압박 면접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대 초창기 입학사관 1박 2일 면접으로 유명했었죠. 벌써 우리 학생들 와서 서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와서 하룻밤 자가면서 이렇게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그 시간 강사들까지 다 불려가지고 박사과정에 있는 다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건 없고 뭐 하는데 여기서의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사고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면접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는 예전처럼 그렇게 압박 면접 위주의 면접이 아니라 진짜 너가 얘기를 해봐라. 조금 그 아이의 개성과 자율성을 좀 많이 보장해주면서 그 아이한테서 어떤 자기만의 시선의 얘기가 나오고 준비한 과정에서의 경험으로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온지를 교수들이 판단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인문대학,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서 이렇게 문제까지 아주 친절하게 경영대학 이렇게 좀 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겹치는 얘기고 그동안에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학교 사이트에 가서 저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앞전에 찍어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그 5개 학교 공통과목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는 하나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비제도권 안에 있는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나 또 해외고 학생들이 생활교육부 대체서식을 갖고 어떻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생계부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는 고등학점제가 되면 더 이것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보낼 거면 한국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 대안학교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대학은 가는 거니까 잘 코스익을 밟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해외고나 그다음에 검정고시나 대안학교 학생들은 매해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어렵게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과연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겠는가?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제 2023년, 2020년에 발표한 2023년 입학 전형 계획안을 보면
우리가 이과에 오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의 이런 과목들을 이수해야 된다고 지금 고교학점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5개 대학을 보니까 거기 그 아이의 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이수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그 학교의 어떤 픽스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버리거든요. 약간 중형적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미 또 우리 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 선택과 위계와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과목들을 충분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살짝 발을 빼는 느낌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확실하게 이런 위기의 과목들을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 뭐 서울대가 됐던 연대가 됐던 건대가 됐던 뭐 동국대가 됐던 어디가 됐던 경리가 됐던 근조는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세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일 때 시간을 더 해서 그때 선생이 바쁠 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또 혹은 내 타임이 아니면 더 시간을 늘려서라도 마지막 파이널 때 더 달라붙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때 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게 과연 서울대학교에서 그게 통용이 되겠는가 하는데 아직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은 여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다른 대학들이 살짝 한 발을 뺀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체 서식이 앞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거를 그때는 서울대밖에는 지금 나온 게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대학들의 양상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어떤 고교학점제가 되면 검정고시나 해외고는 더 일반적으로 대학 가기 힘들 거예요. 그건 맞는데 그래서 기회가 있냐 없냐 그건데 그거는 지금 일반 대학에서 살짝 발을 뺀 걸 보면 그 학교생활부 대체 서식이라는 게 존재가 계속 가능은 할 것 같아.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되냐? 코스액을 밟아야 된다. 한국의 코스액을 밟아라. 그랬을 때가 더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렇게 해도 지금 가기 힘든 상황인데. 자, 인문대학 하나만 볼게요. 자,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그래서 이제 인문대학에서 어떻게?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에 준비 기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 시간은 15분 내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생각, 논리력 등이 전반적인 학업 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의 사례를 가와나에 비추어 평가하시오. 가와나의 입장을 중지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시오. 약간 그 논술 같은데 논술하고 다른 점은 생계부 기반이 이왕 들어간 상태에서 제시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과목을 자기소개서가 이제 요번까지는 있고 다음 연도 없어지지만 세특사항이 물론 있죠. 내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했을 때 내가 얻었던 경험들에 대한 세특사항이 적혀져 있잖아요. 생각 팁인데 생계부에 세특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이 제시문의 사항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거를 활용하면 돼요. 여기는 지금 논술처럼 뭐 그 화자 출제자의 입장이 그 입장대로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므로 미술관과 전시된 작품과 달리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미술을 기획할 때 대중의 미적 만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 취향을 벗어나 아름답기는커녕 불쾌감만 주는 작품에 공공재정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공공미술의 공정성은 그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난하고 의례적인 작품만 선정한다거나 작품의 선택을 주민투표에 맡긴다면 무책임하죠. 예술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공공미술은 대중의 취향을 교육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전달할 기회이다. 어떤 작품이 그럴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된 전문가다. 자, 가와 나의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안을 이거 안은
여기의 논제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넣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와 나의 이런 두 가의 갈등을 내 입장에서 이거는 푸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도 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듣고 내가 거점형도 듣고 전문가한테도 내가 수업을 듣고 하면서 생겼던 나의 그런 보고서도 쓰고 탐구도 하고 했던 나의 그 경험들을 갖고 내 얘기로서 내 시점으로서 가와 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본인만의 목소리가 담긴 시선이 담긴 답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문수하고 다르죠. 다 읽어볼게요. 1981년 리차르 세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길이 36m의 녹슨 강철판인 기울어진 호를 맨하튼의 작은 광장에 설치했다. 시민의 동선을 변경하여 광장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하라는 것이 작가의 의도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조각처럼 관조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작품에 반응하는 관객의 행동과 이로 인해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까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습에 익숙한 눈에 작품은 건물 폐기물에 불과했다. 관습에 익숙한 눈에는 이 작품은 건축 폐기물에 불과했대요. 충격과 불편함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논란 끝에 작품은 89년도에 철거됐다. 자, 가의 사례를 들어 가와 나에 비추어 말하시오. 이건 논리력이죠.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게 상품이 될 수도 있고 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서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될 수 있고 흘러가는 쓰레기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이었다면 이 사람은 놓친 거지. 그런 식으로 가와 나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본인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뒷문 내용들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뭐 어떻게 준비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경험, 지식을 만들고 선택, 때론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노고가 깃들어진 수업에 이거 다 우리가 이건 좀 형식적인 얘기들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어떻게 설정해서 대학을 가는 것과 그냥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냥 읽고 동경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아이의 미래에 관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진심과 노력, 품위 있는 행동들 이것이 다 우리 아이의 미래에 초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개척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단해야겠군요. 그래야 제 얼굴이. 자,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